이 해봐. 이 치카치카 깨끗하게. 저는 아시아 최대 치과 용품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무하면서 치아, 양치 관련 지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잘못된 정보인 것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치아 관련 짧은 상식들과 아기 양치시킬 때 지켜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약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아기 양치를 어떻게 시키면 효과적인지 알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타임라인에 아기 양치하는 법 아니면 요약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 먼저 치아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는 범랑질, 상아질, 치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용어가 생소하시죠? 범랑질은 치아의 바깥 부분을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인체 조직 중 가장 단단하고 온도 변화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가 시리다면 이 부분이 얇아져서 상아질의 온도가 전달되어 그런 겁니다. 상아질은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노란색이고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근, 치수, 치은 등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경치료라고 하면 우식이 신경까지 전달되어 신경을 아예 삭제하는 치료입니다. 치아 건강은 건강할 때부터 챙기셔야 해요. 치아 번호도 약간 생소하신 내용일 거예요. 치아에도 식별 번호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FDI 기법을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우선 앞니, 송곳니, 어금니라 불리는 치아의 공식 명칭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앞니는 절치, 송곳니를 견치, 어금니를 구치라고 부릅니다. FDI법은 투 디짓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앞의 숫자는 치아의 위치, 뒤의 숫자는 치아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중절치를 1번, 마지막 대구치를 8번으로 해요. 그래서 두 숫자를 조합하면 보이시는 번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악 우측 견치는 13번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앞에 번호가 좌우가 반대라 의아하실 텐데요. 의사가 환자를 바라볼 때의 모습이라 그렇습니다. 유치는 5개씩 총 20개가 나죠. 그래서 뒷자리는 5까지 있고 어른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자리는 5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서 뭐 하시냐고요? 솔직히 앞자리까지는 무시하시고 치아 번호만 말해도 치과에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셨을 때 저 6번 치아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라든지 우리 아기 3번 치아에 우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이 사람 종사자구나 하고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자, 드디어 치약입니다. 치약 뒷면에는 작은 글씨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치아의 성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마제, 계면활성제, 불소. 연마제로 치아 찌꺼기를 떨어뜨리고 계면활성제로 그것을 씻어내고 불소로 치아를 코팅하면서 우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마도는 RDA로 나타내는데요. ADA에 따르면 RDA 250 이하는 안전하고 어린이는 50 이하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RDA를 확인할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아시다시피 기름과 물의 경계면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안 좋다 뭐다 말이 많은데 갑론을박이 많은 내용이라 따로 확인하시고 판단해주세요. 마지막은 불소입니다. 치약 구성 성분 중 플로오린이라는 말이 들어간 성분이 불소입니다. 불소가 범랑질의 결정체 구조에 포함된 산에 잘 용해되지 않는 불화인석을 형성하며 치아 우식을 방지하게 됩니다. ADA에 따르면 불소는 850ppm 이상이어야 우식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며 유럽에서는 불소 함유량 1000에서 1500ppm 치약을 저불소 치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100여 가지 어린이 치약을 조사해서 불소 수치가 850 이상인 치약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저는 그중 불소 수치가 적당하고 가성비가 좋은 조르단 2단계 치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약 성분 중 자일리톨 같은 감미료는 화한 느낌, 상쾌한 느낌을 주지만 건강 기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존제도 기능과는 관계가 없지만 변질 방지를 위해 보존제 첨가된 치약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치약은 어느 정도 사용하시나요? 칫솔 전체를 덮을 만큼? 아니면 절반? 영국에서는 3살 이하는 얇게 펴바르고 3세 이상부터는 완두콩만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치약을 많이 짜는 예전 광고들을 많이 봐서 어색하겠지만 칫솔의 4분의 1만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치아 우식증이라고도 불리는 충치는 박테리아가
치아에 붙어있는 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이 발생되며 치아의 단백질 구조를 용해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충치는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없으면 우식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 아기 입에 뽀뽀는 참아야 해요. 음식, 숟가락 공유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양치를 하는 이유는 치아 우식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즉 양치를 통해 우식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는 치과에 가야 합니다. 이제 양치질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회전법이 효과가 없다.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전법으로 닦았을 때 효과가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닦아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 닦는 것입니다. 아직 이닦기 힘들어하는 3세 미만 아기들은 장기간 붙잡아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치아의 순면은 상하 좌우로, 교환면은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스법도 대세라고 하는데요. 아기에게 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참고만 해주세요. 구취는 입냄새라고도 하죠. 내장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구강 내의 원인이 80% 이상입니다. 그중 혀에 있는 백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백태가 뭔지 아시나요? 죽은 세포들이 썩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음식 찌꺼기, 죽은 세포들이 분해되며 생긴 유황 화합물입니다. 이 설태를 닦아내지 않으면 양치질이나 가글을 열심히 해도 구취 제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양치질할 때 칫솔로 힘주어 닦거나 혀 클리너를 사용해보세요. 혓바닥 세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런 치아의 원인입니다. 저도 치과 회사에 종사하기 전에 오해했던 건데요. 많은 분들이 착색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음식에 의해 착색, 변색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영향이 크진 않다고 합니다. 앞에 보았던 치아의 구조를 다시 보면 하얀 범랑질 안에 있었던 상아질 기억하시죠? 범랑질이 얇아지면서 노란 상아질이 비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치아색이 변하는 거였습니다. 미백 치약이라고 나오는 제품들은 앞에 말씀드린 연마도가 높은 제품들일 거예요. 착색된 치아 표면을 가려는 목적이겠죠. 하지만 범랑질이 얇아질수록 상아질의 노란색이 더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들은 후천적 착색이 덜할 텐데요. 선천적으로 범랑질이 얇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아기의 이를 하얗게 해주신다고 양치질을 강하게 하시거나 연마도가 높은 치약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네요.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아기 양치하는 법입니다. 아기 양치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제로 톨러런스. 두 번째, 양치 루틴을 만들 것. 세 번째, 고생한 아기를 안아줄 것. 먼저 제로 톨러런스란 양치에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기가 싫다고 해도 해야 합니다. 아기가 얌전히 닦아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아기의 머리를 부모님 쪽으로 해서 눕히고 양팔을 벌리게 한 후 부모님의 양 다리로 팔을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기 양치를 해줍니다. 아기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아기들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예측할 수 있고 조금은 진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악 순측, 교환면, 설측을 먼저 하고 상악을 같은 순서로 마무리합니다. 이 닦는 법은 앞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설태, 혀도 꼭 닦아주셔야 합니다. 소제목처럼 안아주세요. 행동을 구속받고 하기 싫은 양치를 잘 견뎌준 아기를 꼭 안아주세요. 잘했다고 칭찬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아기 양치 후에 입안을 닦아줘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입 헹구는 게 국룰이라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영국 NHS에서는 양치 후 물로 헹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소가 코팅이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약을 고를 때는 불소 함유량을 확인하자. 충치는 전염병입니다. 아기에게 뽀뽀는 참아야 해요. 입냄새는 대부분 혀에서 시작된다. 양치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양치질 루틴을 만들어 아기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양치질 후 굳이 헹구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아기 치약의 불소 함유량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쨌든 여하튼 저하튼 아빠도 사랑받고 싶다. 끝.